디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디자인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크게 보면은 디자이너의 테크 트리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10대가 아닌 경우, 전공을 다른 걸 한 2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내가 디자이너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뇌과학 예고가 디자인 크리에이터 에이아십니다. 디자이너 하면은 우리가 한번 전공법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자, 디자이너 테크트리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생각나는 거, 대학, 이 미대라고 하죠. 예술대학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입시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미대 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대 입시를 치르고 대학을 가면은 대학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또 길이 뭐가 있죠? 취업. 그리고 취업을 안 한다면 백수가 있죠. 그리고 일을 해야 된다면 프리랜서도 있죠. 그래서 요 크게 세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취업에서도 인하우스와 에이전시 요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인하우스는 말 그대로 인하우스, 집 안에 있다 이런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라는 자전거 회사를 다녔거든요. 거기에 디자인팀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인하우스의 개념인 거예요. 자, 인하우스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에서 디자인팀이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 본사에서 디자인을 다 합니다. 뭐 데칼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이든 해서 이제 각 나라별 지사로 그 디자인 가이드를 보내주면 저는 그걸 받아서 한국어 패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웹 디자인을 한국에 맞게 한다던가 아니면 한국에서 행사를 기획을 한다던가 이것들을 다 본사 디자인 팀에서 만든 거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인하우스의 개념인 거고,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자이언트 회사인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외주로 다른 회사한테 줘, 아니면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거에 디자인을 할 인력이 없다, 그러면은 외주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외주를 받는 곳들이 이제 에이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에이전시와 사실 비슷해요. 이제 외주를 받는데 그게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외주를 받으면 그게 이제 프리랜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리워커라는 개념. 자, 이 프리워커는 프리랜서랑 비슷하지만 다른 게 외부 일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수익 수단을 만들어서 내가 주체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해나가는, 사실은 여기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창업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프리워커는 이 창업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프리랜서는 에이전시랑 비슷하고요. 그래서 디자이너 테크 트리를 보면은 크게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입시 미술을 했습니다. 입시 미술을 해서 디자인 대학에 갔고요. 그때 이제 휴학을 하고 나서 자전거에 갑자기 미쳐가지고 자전거로 이제 세계 여행 다니고 자전거 막 그림 그린다고 막 자전거 일러스트 그리고 자전거 인포그래픽 만들고 해가지고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인하우스에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자이언트라는 이제 자전거 회사에 입사를 했고, 거기서 이제 돈을 좀 번 다음에 세계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세계 여행 다니고 돈 다 떨어져가지고 자전거 이제 매거진에 들어갔는데, 이 매거진이 그냥 단순 잡지가 아니라 뭐 편집 디자인도 하고 뭐 브랜딩도 하고 그냥 뭐 사진도 찍고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는 외주를 받는 그런 회사였어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에이전시 개념의 자전거 매거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에이전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실력을 좀 쌓아서 이거를 내가 혼자 외주를 받아서 할 수 있겠다 해서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를 하다가 외주로만 하면은 이게 언제 또 일이 들어올지 모르고 그다음에 수익이 이제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뭔가를 개발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저는 이제 디자인 교육 쪽을 좀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책도 만들고 그다음 강의도 만들고 해서 그 프리워커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창업이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저는 또 뭐 제가 막 회사를 만들고 이런 규모는 또 아니기 때문에 딱 그 애매한 프리랜서와 창업의 중간에 있는 프리랜서 외주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워커에 좀 더 가까운 포지션이 되었죠. 어쨌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디자이너 테크 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인하우스를 쭉 파고 가다 보면은 대기업의 디자인팀, 그리고 디자인팀에서도 사원했다가 대리했다가 팀장했다가 이제 과장했다가 뭐 이렇게 임원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 테크트리가 있고, 에이전시도 밑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에이전시가 이제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고 박봉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이 많으니까 실력이 굉장히 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디자인 고수가 돼가지고 디자인 어워드도 타고 뭐 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프리랜서가 돼가지고 내가 한 분야를 굉장히 잘 파서 뭐 로고 디자인만 굉장히 잘하는 디자이너다, 아니면 브랜딩을 잘하는 디자이너다 해가지고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뭔가 새로운 수익 수단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길을 파가지고 하는 프리워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창업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디자이너가 사실 창업에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바로바로 그냥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크게 보면은 디자이너의 테크 트리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10대가 아닌 경우, 전공을 다른 걸 한 20대 중후반 아니면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내가 디자이너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대학을 졸업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대학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을 가면은 일단은 편하긴 하죠. 거기서 뭐 이론도 알려주고, 그 다음 실무보다는 어떻게 디자인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 전문적인 기술들을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가면 좋지만, 이분들이 갑자기 뭐 입시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이외의 방법으로 한다면 저처럼 아예 그냥 뭔가 한 분야를 파고들어서 그거에 전문가가 돼서 그 분야의 디자인 길로 가는 게 가장 좀 가능성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 능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일단 저는 디자인에는 크게 세 가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획, 두 번째로 감각, 세 번째로 툴입니다. 기획은 일단 어떤 거를 만들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메시지든 아니면 제품이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 기획 능력이 일단은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컨셉으로 뭐 자전거 포스터를 만든다던가 자전거 인포그래픽을 만든다던가 하는 거를 먼저 기획을 했죠. 그리고 감각이 필요합니다. 미적 감각이라고도 하지만 이거는 내가 컬러를 잘 쓰는 거, 레이아웃을 잘 잡는 거, 아니면은 시각적 위계를 잘 조절하는 거, 이런 감각을 말하는 거고, 툴 같은 경우는 내가 머릿속에 있는 그 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음악으로 치면은 툴은 피아노 치는 기술을 말하는 거고, 감각은 그 음악 이론 있잖아요. 뭐 화성학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 기획은 내가 어떤 곡을 어디에서 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배우려면 이 세 개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는 굳이 따지자면 기획이고 나머지는 감각이랑 툴. 근데 이제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보통은 툴부터 배워요. 일단 학원을 가면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부터 가르쳐주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토샵 일러스트를 배우면 툴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미적 감각은 없고 그냥 뭔가 눕기를 딴다던가 보정을 한다던가 이런 기술은 있는데 기획 능력이나 감각이 없으면 말 그대로 그냥 툴러가 돼서 기획하는 사람들이 작업을 맡기는, 아니면은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손을 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반대로 또 이제 감각은 있는데 툴은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 미적 감각은 굉장히 뛰어난데 내가 이거를 표현할 도구를 쓸 줄 몰라.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세 개의 기초 정도는 세 개를 다 배워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나는 좀 툴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아니면은 감각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어떤 전문 분야로 가겠다, 프리랜서가 되고 싶다, 아니면 프리워커가 되고 싶다, 창업자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기본기를 배워 놓으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디자인 대학을 안 갔다? 그거를 커버 칠 수 있을 만한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미친 듯이 파가지고 자전거 쪽에서 이제 알려준다던가, 아니면은 디자인을 뇌과학이랑 접목해가지고 인지심리학적으로 뭔가 연구를 막 해가지고 사람들 쉽게 알려주는 방법을 개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파고들면 여러분이 디자인 대학을 가지 않아도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런 디자인 테크트리, 대학에 가고 대학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고 이런 게 주였다면, 요즘에는 진짜 돈 벌 수 있는 수단도 굉장히 많고, 근데 저는 꼭 이거를 돈이랑 무조건 엮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냥 이 디자인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아니면 취미로 해도 충분히 저는 즐기면서 사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튼 디자인 테크트리는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배울 때는 요 세 가지를 꼭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꼭 이걸 뭐 저한테 배워라 이런 게 아니라, 검색하면 요즘에 다 나왔잖아요. 유튜브에 검색해도 되고 챗GPT한테 물어봐서 배우셔도 돼요. 근데 이 세 개를 일단 배워야 여러분들이 뭔가 디자이너든 아니면 디자이너로 뭔가를 이루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